감사합니다. 월간 전남매일 5호로 커버스토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시장에 취임하신 지 한 10달째 됩니다. 먼저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올해 들어서서 눈에 보이는 변화를 꾀하고 싶다 그랬는데, 어떤 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도 있고 손에 잡히는 변화도 있어서 광주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참 희망적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100만 평 국가산업단지도 그렇고, 무등산 정상개방도 그렇고, 또 AI 산업이라든가 여러 자동차 산업이 하나 둘 진영을 갖춰가는 것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이제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군공항 이전 사업도 이제 차분히 되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변화를 넘어 손에 잡히는 변화까지 보여줘서 참 좋고요. 특히 저는 이제 지난 한 9개월 동안 우리 공직자들하고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저의 좋은 생각도 결국은 공직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원팀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을 텐데, 공직자들이 저하고 함께 제가 생각하는 비전과 민선 8기의 강기정의 생각을 공유해주고 함께 손바닥 맞춰줘서 그 점이 저는 무엇보다도 기쁘고 잘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은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정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 뜻으로는 관행, 타파, 혁신 등으로 이해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우리 행정을 엄청나게 불신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민들은 공직사회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신의 속을 들여다보면 공직사회가 일을 안 해서라기보다도 일이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우리가 하는 행정이 하는 일이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더라, 이런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일 중에 불필요한 일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새로운 창의적인 일, 변화를 꾀하는 일을 더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것 다 하면서 새로운 걸 찾아 나갈 수 없는 거죠. 버려야지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겨야지 새로운 것을 채워놓는다, 이런 너무 당연한 어떤 얘기를 제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여러 측면에서 시장과 관련된 의전에서, 행사에서, 또 우리 업무 보고와 그 결제에서, 또 이런 여러 점에서 그동안 관행이라고 해서 통용되었던 것을 바꾸자, 이런 것을 제가 합니다. 특히 우리 공공기관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매번 늘어나서 2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이 늘었던 것을 이번에 줄이자, 그래서 24개가 28개로 늘어난 게 아니라 20개로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것이 바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동안 의뢰했던 행정이 데이터에 의한 근거한 행정, 융합 행정, 그리고 실증에 근거한 행정으로 행정도 좀 바뀌자, 이런 것들을 제가 통틀어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직자의 업무 태도와 업무 생각과 업무 자세가 바뀌는 것이 제 1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면 좀 성과가 많이 좀 있었다고? 공직자들이 호응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5천여 공직자가 그래 강기정
시장의 말이 맞다. 그래서 데이터 행정을, 융합 행정을, 또 실증 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기존의 불필요한 업무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또 저희가 생각하는 익숙한 것과 결별을 해보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노력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그런 노력을 시도한 것이 성공이다. 되고 안 되고는 이건 시간이 가야 되고 쌓여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공화 이전이 한평 등에서 주민 설명회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 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광주시 입장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언제쯤 후보지가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우선 이제 공공항 이전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한계에 봉착했던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광주시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공공항 이전하기에는 재정적 한계라든가 또 해당 이전할 곳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의 문제에서 많은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을 시도했고,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 지원에 의한 공항 이전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전 후보지도 한 번도 설명회를 못 했는데, 무안이나 고흥이나 해남이나 한 번도 주민 설명회를 못 가졌는데, 한평에서 공식적으로 6번 플러스 알파 하고 있고, 영광도 한 차례 설명회를 했던 것처럼 이전 후보지에 대한 설명 작업도 되고 있는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결국 이제는 후보지를 선정하는 단계인데요. 무엇보다도 후보지 선정은 그 지자체의 요청, 신청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마 빠르면 5월 중으로는 그 신청이 있으리라고 희망해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는 희망한 것은 그 해당 지자체가 신청을 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희망을 그렇게 가져보고, 이전 후보지가 신청이 되면 그것을 국방부나 이러면서 최종 검증하고 또 협상하고 확정짓는 시간이 빠르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희망할 때는 올해 안에 이전 후보지가 확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거기에 과정에서 이제 변수가 좀 있어 보이는 게, 만약에 무안이 아니고 한평에서 이전 유치 희망 신청을 할 경우 지금 행정 편입의 문제가 거론되고 부상해서 전남도 입장에서 상당히 거꾸로한 것 같습니다. 민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뭐 해결하시거나, 만약에 한평에서 그렇게 유치 희망을 했을 경우 전남도와의 관계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대비하신 거예요? 이전 후보지를 신청하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이고요. 또 어디로 누가 신청할지는 저희들은 아직은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신청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현안으로 복합 쇼핑몰이 있는데요. 현재 빅3, 그러니까 현대백화점그룹, 신세계 프로퍼티, 롯데쇼핑이 출정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거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이 같은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협상을 좀 진행 중인데요.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으며 마무리는 언제쯤 되는지요. 또 그리고 복합 쇼핑몰이 한 곳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복합 쇼핑몰이 광주 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복합 쇼핑몰을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대백화점 그룹과 신세계 프라이버트가 이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요. 현대백화점이 내놓고 있는 이곳은 전남방지 1신방지 부지에 대해서 지금 사전 협상을 통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대한 최종 협상이 끝나야 됩니다. 대략 7월경에 끝날 거라고 예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7월부터 복합 쇼핑몰에 대한 협상은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신세계 프라이버티가 제안서를 제출했던 어등산의 그 복합 쇼핑몰 제안서는 이것은 제3자 공모 방식으로 추진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공모를 언제 할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7, 8월경에 하자 이런 내부 입장만 정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모 3자 공모 방식에 의해서 어디 업체가 어떻게 들어올지는 공모를 진행해 봐야지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현대백화점 그룹이 추진하는 전방 일방 후보지라든가 어등산 후보지가 어떻게 돼야 될지는 한 대략 8월쯤에나 판단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애초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순리대로. 제가 큰 원칙으로 공정성, 신속성, 투명성 이 3대 원칙을 내걸었거든요. 투명성을 위해서 모든 계획과 논의는 오픈한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신속성은 최대한 저희들이 이 부지 개발 인허가 문제를 포함해서 빠르게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이제 공정성 문제는 공정성 해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원칙 공정성, 신속성, 투명성의 원칙에 맞춰서 이 복합 쇼핑몰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 곳 이상도 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네, 저희들은 이제 한 곳이냐 두 곳이냐의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투자하는 기업에서 여러 가지 시장 마켓도 계산할 거고 그 경제적 어떤 검토도 할 거니까 저희들은 그 판단을 근거해서 우리 광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는 보기는 보겠지만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만 된다, 두 개만 된다 이런 걸 사전에 뭐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주는 지금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과 함께 미래차 국가 산단 조성, 또 반도체 특화단 유치 등 만만치 않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 이 같은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우리는 이제 광주는 AI와 미래차를 양 그 바퀴로 가져가고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은 전략 산업으로 지금 도전 산업으로 AI와 미래차는 전략 산업으로 그다음에 미래 반도체나 차세대 배터리는 도전 산업으로 정하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2단계로 기획비가 반영이 돼서 2단계 사업을 기획 중에 있고요. 또 미래차는 100만 평 국가 산단이 확정 지정되어서 그걸 어떻게 담을 건가 역시 추진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미래차와 인공지능의 양날개 전략 산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과 차세대 이 배터리 산업을 도전 산업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산업이 우리 지역에 잘 뿌리 내리려면 크게 공간, 인프라, 사람, 그러니까 산업단지, 실증, 인재 구축, 삼각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간의 문제는 산업단지는 AI 산단, 도첨 산단, AI 산단 그
첨단 삼직을 중심으로 하여 AI 산업단지가 구축되어 있고, 또 도첨산단을 중심으로 차세대 배터리 산업 산단이 구축되어 있고, 빅그린 산단과 미래차 산단을 통해서 자동차 산단이 준비되어 있고, AI 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이 공간이 준비되어 있어서 공간의 측면은 많이 확보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인프라,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라든가 앵커 기업이라든가 실증기관이라든가 이런 인증, 실증, 인프라를 많이 깔아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광주는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국가과학기술원이라든가 전기연구원 광주 분원이라든가 또 여러 인프라가 많이, 실증, 인증 인프라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인재 확보인데요. 인재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많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광주에 가면 인재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인재에 대해서 인재 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겠다. 이래서 첨단 산업에 대한 인재 양성 사다리 구축 사업을 가열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영재고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최근에 지스트와 삼성의 대학학과도 MOU를 맺었고, 또 대학 전대는 MS와 조대는 NHN과 실제 그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협력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 구글과 우리 전남대와 강주시가 인재 양성 센터도 지금 협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고, 가장 또 최근에는 이 AI 사관학교를 통해서 실제 현장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재 양성 사다리를 구축하는 이 문제에 광주시가 온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간과 인프라와 사람이 준비되면 이런 첨단 산업은 우리 광주의 미래의 먹거리로, 또 우리의 일자리로 자리매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 이달부터 광주다음 돌봄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광주에서 대범하게 지금 통합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도 하지 않는 우리 광주에서 과감하고 통 크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인력이 5개구 97개 동행정복지센터에 368명의 공무원이 이 일에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5개구에는 모든 과 내지는 팀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만큼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통합돌봄은 과감하고 정말 처음 시도하는 어떤 새로운 최초의 시도다라는 점에서 기대와 엄청난 또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저는 시도한 것 자체가 이미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미 서비스 개시 일주일 만에 754건이 접수되고 1104건이 의뢰돼서 일일 평균 150건의 서비스가 신청되거나 서비스 검토 사례가 검토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점을 볼 때 많은 이 사례를 하나하나 보면 그동안의 돌봄 체계로 담지 못했던, 서비스 받지 못했던 다양한 케이스, 사례들이 막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더 연구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통합 돌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돌봄에 사각지대에 있던 사각지대의 돌봄이 될 거고, 또 사각지대와 또 다른 긴급 돌봄도 되는 기존 돌봄, 사각지대 돌봄, 틈새 돌봄,
긴급 돌봄, 즉 기존 돌봄에 더해지는 더하기 돌봄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광주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있게 출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 통합 돌봄은 광주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광주가 민주를 상징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가능했고 또 이거 광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민주주의의 도시인 광주에서 개인의 자유와 복지가 보장되는 그런 돌봄 사업이 성공해야만 민주의 완성이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은 꼭 성공하기를 저도 바라고 제가 모든 에너지와 예산과 행정의 힘을 동원해서 이 돌봄 사업은 이미 성공했다고 봅니다만은 반드시 사실적으로 성공시켜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청년들의 발길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노잼 도시란 불명예를 조속히 벗어나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 진행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글쎄 아직은 이제 이 지점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변화의 시점 지금 지점인데요. 광주가 정말 노잼 도시이냐라고 물을 때 분명히 노잼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살을 들여다보고 깊숙이 관심 갖고 들여다보면 꼭 그렇진 않다. 분명히 매우 유익하고 재밌는 도시인 것이 분명하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인프라 구축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복합 쇼핑몰, 그 다음에 5성급 호텔, 그 다음에 이 익사이팅, 영산강 주변의 익사이팅 벨트, 그 다음에 이런 인프라 구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와 거점과 상징을 상품으로 엮어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루짜리 상품, 1박 2일짜리 상품, 5박 6일짜리 상품, 한 달 살이 상품, 이런 상품으로 엮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상품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광주에 3박 4일 회의차 또 업무차 가는데 3박 4일 중에 1박 2일짜리 한번 여행 코스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를 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커피를 마시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지역에서 체험하고 이런 상품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 광주에 그런 상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볼거리는 많은데 어디를 갈지 모르고 광주를 찾는 또 광주의 사람들이 광주에만 있는 몇 가지 광주에만 반드시 있는 ACC, 망월동, 양림동산의 선교사의 묘역 또 GCC 이런 것은 광주에는 존재하지 않는 또 광주의 멋과 맛과 그 의를 광주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걸 상품으로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걸 상품으로 만들 때 우리 광주는 사계절 축제를 엮어야 되겠다. 대표 축제가 없다는 이야기도 한 만큼 사계절 대표 축제를 통해서 광주를 찾는 분이 언제 어느 때나 그 축제의 장으로 스스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꿀잼 도시로서의 일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빠르게 현안을 추진하고 시정을 펼치시면서도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그 의회와의 관계 등에서 소통이 충분치 않다는 그런 일각의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뭐 있다면 그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이 기회에 말씀 주십시오. 역대 시장 중에 민선 8기만큼 시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시장은 없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소통은 늘 부족합니다. 소통은 아무리 소통을 시에서 또 제가 많이 한다 하더라도 늘 만남과 소통이 부족한 것은 현실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통을 더 가열차게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은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제가 익숙한 것과 결별이라고 했는데 소통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월요대화를 매주 월요일 월요대화를 24회째 이어가고 있고요. 저는 월요일 저녁은 무조건 월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는 저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월요대화를 하면서 다양한 이슈와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은 정책 소풍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 집단을 만나고 그 집단을 만난 이후에 후속 작업을 해나가는 정책 소풍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는 매주 화요일 정심은 우리 공직자들하고 매번 정심을 하면서 화요 정심 토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저는 주말이면 무등산을 찾으면서 영산강을 찾으면서 대화하고 시민들을 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통의 방식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소통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많이 하지만은 소통의 방식이 변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 한번 꿀잼 도시와 관련해서도 뭐 연계될 수 있겠는데요. 다음 질문은 무등산 그 케이블카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님께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뭐 최근에도 말씀하셨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민의 품을 돌아오는 정상 개방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시민들 가운데는 이 케이블카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정상 개방 이후에도 이런 아름다운 무등산 풍경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접근권 개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둔 게 있으신지요? 지금은 이제 무등산 정상 개방과 정상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될 거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뭐 무등산 케이블카 사업을 지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조금 여론조사라든지 시민들의 열망이 더 높아지면 그때는 뭐 검토해 보실 수는 있으십니까? 저는 시민들의 열망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라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절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무등산 정상 개방이라는 무등산이 지금 중요한 건 무등산 정상을 가겠다는 것이 목표지 지금도 케이블카는 리프트카는 지산유원지에 있습니다. 작지만은. 그래서 무등산 정상의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가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무등산 정상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무등산 정상 복원 과정에 찾아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이제 취임 초기에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그 전에도 말씀하셨던 뭐 수도 트램의 문제는 뭐 아직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무등산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는 모든 걸 다 수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등산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 이 점은 뭐 공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무등산의 정상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내는 과정에 나올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제 개인적인 포부와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 기회에 시민들에게 당부드릴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호남이 예전에는 쌀을 통해서 곡창지대다, 호남이 곡창지대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호남을 우리 광주 전남을 포함해서 신곡창지대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신곡창지대 과거에는 쌀이었다면 지금은 AI,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키워가는 것이 신곡창지대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 3억 7천만 달러를 올해 1분기에 달성했고 이 실적은
우리 광주가 비수도권에서 1등이라는 놀라운 사실은 성과였습니다. 이런 일을 해준 우리 투자산당과나 이런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가 많았다는 것은 광주의 가능성이 보여줬다는 거라고 봅니다. 그건 광주의 가능성은 제가 라스베가스 CES 갔을 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구글이라든가 엔비디아 글로벌 기업들이 반응한 것을 저도 느꼈고 또 그 이후에 우리 100만 평 자동차 산단을 비전 발표한 날 또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광주에 직접 오거나 또는 영상을 통해서 기조 발제를 해주거나 축하 영상을 보내준 걸 보면서 광주의 가능성을 보여준 지표가 이런 외국인 직접 투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우리 호남을 신곡창지대로 만들기 위한 그런 투자 유치, 기업 유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문제 이런 거에 아무튼 올인하는 것이 제 꿈이고 제 포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